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 영문법 총정리 모의고사 레벨 1을 함께하게 된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우리 어떤 강좌인지는 OT에서 좀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이 강좌를 과연 수강하면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지는 OT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오늘은 바로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유닛 1이 이제 인칭 대명사, 비동사 그리고 조동사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 개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두 가지 개념부터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 이제 영어의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대신 받는 명사인데 얘가 지금 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거거든. 사실 여러분들 이 총정리 모의고사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문법을 중학 1학년 수준의 문법을 한 번 정도는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다라고 했었잖아. 여러분들 아마도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법이 그래요. 내가 사실은 한 번이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도 이제 당연히 완벽하게 딱 깨우쳐지지 않는 게 이제 영어 문법이라서 계속 반복을 할 거고요. 이 총정리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어느 부분이 기억이 나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 확실하게 개념을 몰랐던 부분이나 혹은 잊어버린 부분들을 이제 메꾸어 가는 이제 점검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한 번쯤은 봤었던 표일 거고 지금부터 쭉 말을 해볼 텐데요. 물론 중요한 거는 각각의 표의 내용들을 외워서 쭉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라는 게 사실은 왜 영어에서 그렇게 필요한가 이거를 조금 먼저 첫 시간이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한국말에는 이제 은는 이가라고 하는 조사가 있는 거죠. 은는 이가. 그래서 나는, 내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를이라고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사실은 영어에서 이 은는 이가가 이제 주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을를이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에는 또 뭐뭐의 뭐 이런 것도 있죠. 뭐뭐의 그 다음에 또 뭐뭐의 것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이제 요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소유격이 또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유 대명사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은는이가, 을를, 뭐뭐의 것 이런 것만 끝에만 딱 붙여주면 사실 순서를 명확하게 쓰지 않아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너를. 그러니까 어떻게 순서를 바꿔 말해도 이해가 되잖아. 딱 하나로 우리가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영어는 순서가 엄청 중요한 언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딱 주어의 생김새로만 들어가야 되고요. 동사 오고 그다음에 목적어 자리는 또 목적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생김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김새를 맞추어서 각각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넣어주어야 하더라. 그래야 은는이가 을를이 없어도 상대방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인칭 대명사의 생김새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주격의 형태로 쭉 나와 있죠? 나는, 너는, 그는, 그녀는, 그것은, 우리는, 너는, 너희들은, 그들은 이렇게 이제 주격의 형태로 문장 맨 앞에 앉을 수 있는 형태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소유격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격, I의 소유격은 my, 해석은 나의 라는 뜻이지. 목적격은 me, 나를 이라는 뜻이고요. 소유 대명사는 mine, 나의 것. 그래서 I, my, me, mine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I, my, me, mine은 알겠는데 얘네들을 어떤 순서에 넣어야 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ou도 한번 해볼까요? you, 너의는 your. 그리고 목적격은 또 주격이랑 똑같죠. you. 그 다음 너의 것은 이제 yours. 이제 쭉 풀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 생기는데 yours. 끝에를 s로 붙여서 끝내면 뭐뭐의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주로 나타냅니다. 요거 한번 이제 빠르게 해볼까요? he, his, him, his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의라는 뜻도 있지만 그의 것이라는 뜻도 있는 이렇게
생긴 게 똑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해서 봐주셔야겠지. 그치? 여기서는 주격과 목적격의 you는 똑같았다면 he는 his와 이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 자리가 또 his로 동일하더라. 자, she도 해보겠습니다. she, her, her, hers. 그래서 she 같은 경우는 또 소유격과 목적격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녀의라는 뜻도 있지만 그녀를 이라는 목적격 자리도 가능하고요. 마지막은 hers, 그녀의 것, she 되겠습니다. 자, it은요. it, its, it. 그리고 소유 대명사는 없어. 왜냐하면 it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잖아. 그 사물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의 것, 이건 좀 어색하거든요. 우리말로 해도 좀 어색하죠. 그것의 것, 어색하죠. 그래서 it의 소유대명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의, 그것을 할 때 역시나 주격과 목적격 형태가 같네. 그치? 자, 이번에는 복수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We, our, us, ours. 그래서 우리의, 우리를, 우리의 것. 역시나 끝에가 s로 끝났죠. 그 다음 얘는 뭐 어차피 단수 복수가 똑같다라는 건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도 똑같지만 해석을 할 때 좀 복수를 넣어서 너희들의, 너희들을, 너희들의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they의 소유격 their, them, theirs. 그래서 그들의, 그들을, 그들의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이제 형태를 맞게 꼭 그 자리에서는 주어 자리에서는 이 형태로, 뭐뭐의라는 해석은 이 형태로, 동사 옆에 목적어 자리에서는 이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반드시 맞춰서 써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로 맞는 거를 문맥에 맞게끔 넣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Chris is a doctor. 크리스는 의사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는 보통 이제 남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자리로 크리스를 대신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자를 대신 받는 거 he가 되겠죠. He takes care of sick people. 그렇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소유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ouse is on Main Street. 이거는 이제 해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내 집은 이라면 my 그녀의 집은 그러면 her 그의 집은 이러면 his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첫 번째는 지금 해석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넣는다고 하면 무조건 소유격 뭐뭐의라는 형태로 넣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집이었네요.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뭐다? 명사하고 반드시 짝꿍을 이루면서 소유격은 올 수가 있더라. 자, 그의 집은 메인 스트리트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의 지붕이 녹색인 거죠. 누구의 지붕이? 그의 지붕? 아니잖아. 그 집의 지붕입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명사 it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의 지붕이니까 it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혼동을 하는 게 이 자리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돼, 얘들아. 여기 발음이 지금 똑같아서 헷갈리나 봐. 근데 it는 주어 동사를 축약한 형태죠. 요거의 축약이거든요. 이거는 그것이란 뜻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얘를 어퍼스트로피라고 하죠. 이거 없이 써야 그것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역시나 뒤에는 수식해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목적격의 자림. 사실 뭐 여기 이런 게 없어도 우리는 이제 문장 내에서 요거 문장 내의 형태만 봐도 넣어줄 수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Yumi is a kind girl. 유미는 친절한 소녀래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좋아. 그녀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 정답은 her를 이제 목적격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엔 My dad's cell phone is old. 우리 아빠의 휴대폰이 낡았어요. 근데 내 거는 새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의 것은 영어로 mine. 얘는 my cell phone을 가리킨다. 이렇게 바꿨어도 같은 뜻이다. 여기까지 알아주면 또 완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it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그것, 뭐 그것을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얘가 그것이라고 해석될 때는 앞에서 무언가를 가리킬 때 사물, 명사를 주로 가리킬 때 it을 쓰지만 영어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it도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요. 이게 아닐 비자죠? 뭐가 아니야?
가리키는 게 아니야. 나는 누구를 딱히 가리키는 it은 아니야. 이거 우리가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하고요. 내신에서 정말 잘 물어보기도 하고요. 회화에서도 알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 사물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it과는 달리 비인칭 주어 it은 날씨나 시간, 요일, 계절, 거리, 날짜, 명암 등등등을 나타낼 때 쓰는데요. 절대 그것이라고 해석되지 않고 그냥 아무 해석이 없어. 근데 이런 걸 그럼 왜 붙이냐, 굳이 해석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오늘은 금요일이야 라든지 야 날씨가 너무 덥다 라든지 혹은 와 되게 밝다 여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문장이 그냥 완벽하게 쓸 수가 있어요. 문장에서 야 여기 정말 밝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는 문제 없어. 여기 정말 밝다. 뭐 5월 17일이야. 이렇게만 문장을 쓴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 아닌데요. 근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이제 완벽한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를 갖춰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영어에서 여기는 부사예요. 부사. 주어가 아니거든. 그냥 정말 밝다는 그냥 very bright 란 말이지. 그러면 주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고민인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5월 17일이야 라고 하는 날짜를 말을 할 건데 그럼 주어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에서 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it을 넣어버려. 그렇게 해서 완벽해 보이는 문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탄생한 게 비인칭 주어고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주로 날씨나 시간, 요일, 계절, 거리, 날짜, 명암 등등등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문을 좀 많이 보다 보면 어떤 게 비인칭 주어인지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요. It is almost 8 o'clock. 무슨 뜻이죠? 거의 8시야. 근데 이때 it을 그것이라고 절대 해석하지 않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시간에 쓰인 비인칭.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It is July 7th. 아까 말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May 17th. 이런 날짜를 말할 때도 물론 July 7th라고 해도 되지만 완벽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it is 붙여주는 거죠. July 7th. 그래서 그것은이 아니라 그냥 7월 7일입니다. 라고 날짜를 말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명암이라는 건 밝을 명, 어두울 암, 밝고 어두운 거 아까 말한 bright 혹은 dark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t is dark outside. 밖이 어두워요. 또는 it is bright outside. 밖은 밝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비인칭 주어 it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신에서 이 it의 종류를 물을 수가 있어요. it에 쭉쭉쭉쭉 밑줄을 거나 다음 중 쓰임이 다른 하나는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대명사인지 아니면 아무 해석이 없는 비인칭인지를 이제 골라내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좋습니다. 우리 이제 비동사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인칭대명사 실컷 봤으니까 이제 그러한 인칭대명사와 이제 비동사는 이제 어떻게 짝꿍을 이룰까 알죠?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적으로 현재 형태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I의 비동사는 am이죠. I am.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므로 이제 비동사도 나하고 am만 꼭 짝꿍이 되지. 이렇게 둘이서만 짝꿍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you는 누구랑 짝꿍이지? You are. 나머지 he, she, it은 is. 이렇게 짝꿍이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are이에요. 이제 복수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are이다. 사실 you 같은 경우는 얘가 너, 2인칭이고 단수지만 얘만 이제 are를 쓰고요. 나머지 경우는 1인칭이든 2인칭 복수든 3인칭 복수든 전부 다 are는 기본적으로 복수 비동사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쉬울 겁니다. 그쵸? 자, 우리 그러면 줄임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am 줄여서 I'm. 이때 우리가 apostrophe 이런 걸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 you are 줄이면 your. He is, she is, it is. 각각 his, she's, its. 이렇게 조금 더 간편하게 직역할 수 있다면 줄여서 말해보자. 이렇게 쓰는 게 줄임 표현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줄임말 각각 해보면 where, your, their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앞에서 선생님이 it's 얘기할 때 주의해라 라고 했었는데요. 그것의 라고 하는 해석에 it와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얘는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지만 얘는 뭐의 축약이다? It is 주어 동사의 축약이다. 발음만 둘 다 it로 똑같이 전혀 다른 애들이니까 두 개의 쓰임을 혼동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우리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 채워보죠. 첫 번째는 I am 14 years old. 나는 14살이야. 축약해도 되고요. 두 번째는 They are from Korea. 그들은 한국 출신입니다. 역시나 축약해서 they're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의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법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고요. 자, 의문문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의문문은 문장 맨 앞에 비동사를 빼고 주어 이런 순서를 바꿔서 비동사 주어의 순서만 바꿔서 의문문을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예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동사의 과거형 보도록 할까요? 역시나 우리 과거형도 한번 표로 넣어보죠.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첫 번째 I입니다. 비동사는 was. 보통 was가 단수 형태거든요. 근데 you만 또 특이하게 얘는 were. 주로 복수에 쓰이는 비동사를 써주고 나머지 he, she, it은 역시나 was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I와 그러니까 1인칭과 3인칭의 비동사 형태가 같더라. 자, 그 다음에 복수 형태는 전부 다 were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s의 과거형이 was, 또 am의 과거형도 was, 그리고 are의 과거형은 were. 해석도 과거 형태로 해주는 거, 과거의 해석으로 해주는 거를 잊지 않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로 넣어볼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과거 비동사를 쓰는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가긴 해야 돼. 여기는 왜 과거만 될까? 여기에 last가 있어서요. last summer. 그러면 지난 여름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이때 이 last가 반드시 과거 동사를 쓸 수밖에 없는 부사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비동사 I니까 was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as in Canada last summer. 나는 지난 여름에 캐나다에 있었어. 해석도 과거로. 자, 두 번째는 we at the park 2 hours ago. 역시나 여기 현관 배치해 주시고 얘가 이제 뭐뭐 전에 라는 뜻이에요. 보통 앞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시간을 넣어서 자, 그래서 이때 어고가 뭐뭐 전에란 뜻이어서 2 hours ago 하면 2시간 전에. 당연히 이 전에라는 해석도 우리가 무조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도 과거 비동사 넣어주는데요. 주어가 we니까 이번에는 we were at the park 2 hours ago. 우린 2시간 전에 공원에 있었어요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간단히 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예문을 통해서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복습을 해볼 텐데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바로 뒤에 not만 붙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비동사 해석이 이다나 있다니까 이제 이렇게 해주면 아니다 또는 어디에 있지 않아, 없어 뭐 이런 해석으로 부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am의 부정은 I am not인데요. 보통 이제 비동사랑 not을 붙여서 축약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유일하게 am, not만 줄여 쓰지 않아. 그래서 amed라는 게 없어. 이거 없고 다만 최대 줄여 쓸 수 있는 형태는 I am을 줄여 쓰는 형태 정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I'm not 이 정도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I'm not a kid anymore. 난 더 이상 애가 아니에요.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he is의 부정은 역시나 is 바로 뒤에 not인데요. 요거를 축약하는 방법이 주어하고 비동사를 축약하면 he's not이 되겠지만 비동사랑 또 부정을 축약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바로 isn't가 되겠습니다. He isn't in the office right now. 그러면 그는 지금 사무실에 있지 않아요. 부정으로. 자, 두 번째는 it was not. 과거 비동사와 not의 짝꿍입니다. 자, 역시나 was not의 축약형 한번 써볼까요?
축약하면 it wasn't expensive. 그것은 비싸지 않았다라는 부정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were not의 축약형은 we weren't 라고 적어주시고요. We weren't late for school. 우리는 학교에 지각을 하지 않았다 라고 안 왔었어. 이런 식으로 과거로 해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냐?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의 어순을 지켜주거든. 근데 예외로 이제 의문문을 만들 때만 어순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딱 어순만 봐도 지금 뭐 물어보려고 하나 봐. 이런 게 좀 느낌이 딱 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는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hungry? You are이 아니라 Are you hungry now? 너 지금 배가 고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고요. 항상 우리가 의문문을 공부하면 대답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항상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을 해줘요. 근데 너한테 물어보면 보통 대답은 내가 하겠죠. 그래서 주어가 I로 되면서 I와 어울리는 비동사를 써야 돼. 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Yes, I am. 배고파. No, I'm not. 아니, 배고프지 않아. 참고로 영어에서 무언가 대답을 할 때는 부정형은 꼭 축약을 해줘. I am not. 이렇게 좀 풀어서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요. 축약할 수 있는 한 다 축약을 해버립니다. 여기서는 I와 am의 축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긍정은 또 축약하면 이상하다 얘들아? 이건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는 이렇게는 안 하는데 여기서는 부정에서는 축약을 해줍니다. Is she the new science teacher? 그녀가 새 과학 선생님이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대답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 Yes, she is. 축약 없이. 네, 아니야. 그러면 no, she isn't. 축약해서.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보죠. You home last night. 자, 이번 알맞은 비동사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드는데 여기 또 보여야 되는 거 last. 어젯밤에 그랬으니까 시제 과거입니다. 주어가 you니까 were you home last night? 너 어젯밤에 집에 있었어? 이것도 한번 대답해보죠. 집에 있었어. 내가 대답해야 돼. Yes, I was. 아니, 나 집에 없었어. No, I wasn't.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자, 우리 이번에는 비동사 파트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봐야 하는 their 비동사 구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문장 맨 앞에 there로 시작을 했다. 그럼 얘는 이제 거기에라는 해석이 아닌 거야. 분명히 전 거기에라고 배웠어요. 근데 물론 그런 해석일 때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문장 맨 앞이 there로 시작하는데 뒤에가 비동사다? 그러면 무조건 얘는 거기에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해석이에요? 해석 없어. 안 해도 돼. 그냥 뒤에 비동사를 있다. 과거면 있었다. 라고 해주고 얘는 이제 수혜일치, 주어 동사의 수혜일치를 물을 수가 있는데요. 언제 is을 쓰고 어를 쓸지를 그럼 누가 결정하냐? there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명사의 형태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 형태 혹은 셀 수 없는 명사면 is나 was고요.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야. 그러면 이제 are나 were이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예문에서 다시 보죠. There is a special gift on the desk. 있어요. 뭐가? A special gift가 책상 위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is가 맞는 거죠. 두 번째, There are lots of books in the library. 있어요. 많은 책들이 도서관에. 자, 이번에는 복수예요. 그렇죠? books, 복수 형태니까 비동사 복수 형태. 자, 세 번째는 There wasn't a key on the table. 없었어요. 키가 테이블 위에. 그래서 키 단수죠. 단수 형태니까 wasn'인데 이제 부정으로 wasn't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해석도 과거로 있지 않았다, 즉 없었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Is there a sofa in your room? 있나요? 소파가.
당신의 방에? 라고 해서 이 there is인데 의문문일 땐 주어 동사 위치 바꾸라 그랬잖아. 그래서 there is의 위치를 바꿔서 역시나 뭐뭐가 있니? 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A sofa 단수니까 당연히 is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there 비동사가 나온다. 그럼 얘는 거기에가 절대 아니라 그냥 뭐뭐가 있다 또는 있었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수의 일치를 시켜주는 거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제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우리 한번 대답을 또 안 해볼 수가 없겠네요. 그쵸? 우리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소파가 있어? 응, 있어.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Yes. 자, 역시나 there로 시작을 해야 돼. 있으면 there is. 응, 있어. 만약에 없으면 no, there isn't. 역시나 부정일 때는 최대한 축약을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서 있어, 없어를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there 비동사 구문 또 역시나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니까 주어는 뒤에 있구나. 얘가 있다. 또는 뭐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개념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조동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개념 정리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에 항상 체크업 퀴즈 내드릴 테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퀴즈도 풀면서 내가 잘 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 스스로 게시판에 답을 적어보면서 차곡차곡 공부한 인증을 한번 쌓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의 퀴즈는 빈칸에 알맞은 걸 그냥 간단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is냐, are냐 앞에 there 있네요. 방금 본 거니까 쉽게 풀 수 있겠죠. There is 또는 there are a few books on the desk. 참고로 a few books 하면 이제 책상 위에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복습 다시 한번 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구멍이 어디였는지를 메꿔가는 시간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놓쳤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었네 라는 거 반드시 점검해 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조동사 개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